안녕하십니까.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추앙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국민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은 감정의 응어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밤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이십니다. 고인은 북한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야욕을 꺾은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김일성의 느닷없는 남침으로 비롯된 전쟁에서 계속 후퇴를 하던 아군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생사가 걸려있던 낙동강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을 죽음으로 지켜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치열한 다부동 전투 막바지에서 백선엽 장군은 고지에서 후퇴하는 부하들에게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하고 외친 뒤 권총을 빼들고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사기가 오른 부하 장병들도 일제히 그 뒤를 따라 올랐으며 결국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군 8,000명이 2만 명 이상을 무찌른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은 미국의 주요 군사학교가 교재로 활용할 정도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바탕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그 후 북진 선봉대로서 10월 19일 평양에 처음 입성했고 1951년에는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막아내 동부전선의 붕괴를 저지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전과를 올린 공로로 백 장군은 만 32살이던 1952년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인 1953년 1월에는 한국군 최초의 사성장군이 됐고 7월 27일 정전회담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그해 8월 8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도 기여했습니다. 1957년 5월 육군 참모총장으로 복귀한 백 장군은 1959년 연합참모본부 의장으로서 무기체계 현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예편했습니다. 백 장군은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했을 때에는 한국군 증강 필요성을 브리핑해서 육군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확대했습니다. 백 장군은 미국에서 특히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한국전쟁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이 취임사를 시작하는 게 관례처럼 됐습니다. 2013년 8월 미 8군은 백 장군을 미 8군 명예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미 8군은 6.25 전쟁 때에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쌓았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해온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라고 존경표했습니다. 미 국립보병박물관은 백 장군의 6.25 경험담을 육성으로 담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6.25의 살아있는 전쟁 역사이자 전설이었던 백선엽 장군, 다부동 전투 승리의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입계한 참군인, 미군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한국군 장교이며 최상의 야전 지휘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알아주는 백선엽 대장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 백 장군의 별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분이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것은 맞지만은 친일 사실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당은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이다. 서울 시민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라며 명복을 빈다는 당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백선엽 대장에 대해서 서울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전 현충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했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서 친일 행적을 고백한 백선엽의 현충원 옆 안장을 반대한다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죽은 부모까지 욕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 좌파들이 백선엽 대장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로는 과거의 친일 행적 운운하며 트집을 잡지만은 실제로는 6.25 때 북한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 쪽 입장에서 본다면 다 돼가던 남조선 적화 통일이 누구 때문에 망쳤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원순의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 장으로 한다며 시청 앞 광장에 대규모 분향소까지 설치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혈세인 시 예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면서 광화문의 집회, 교회 집합 예배도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원순의 분향소에는 몰려가도 괜찮습니까? 영국인가 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던 박원순의 아들은 어떻게 알고 귀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아들은 어떻게 2주 동안의 자가 격리가 면제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방역당국이 허가했다면 코로나도 다 피해갑니까? 무슨 비책이 있습니까? 예외 규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산 사람으로서의 겸허함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중한 예의와 추앙을 받아야 하는가?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추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믿습니다. 적의 침략으로 국가가 몽땅 망하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비극적 상황에서 국가의 위난을 구제한 사람이 추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른 정치 사기꾼들이나 정치를 앞세워 자기 이속만 차리는 정치 몰입애들이 추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놓은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 장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라는 청원글에 대해서 불과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런 게 별게 아니라고 무시해버리지 마십시오. 국민들 마음속 밑바닥에 가라앉은 감정의 응어리들을 곱씹어 볼 줄 알아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